예, 그러니까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책으로 몇 쪽인가요? 40쪽이죠. 40쪽에, 그러니까 아까 입안 절차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결정하냐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절차로 이어지겠죠. 방관호 3번, 그러니까 결정 신청, 방관호 3번 X 하고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사람에게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양관 2번 결정 절차. 그러니까 7번 보시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방관 1번 협의, 방관 1번 협의, 표시요. 협의.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도사는 도중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표시요.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미리 협의, 표시요. 협의해야 하며, 국토부 장관이 도중관리계획 결정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표시요.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 표시요.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줄에 있듯이 관계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는 거죠. 관청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근데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관계행정기관회장이니까 관청과, 그러니까 관청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죠. 넷째 줄에 며칠 내 의견을 제시한다고요? 30일 내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죠. 7번 보시죠. 여기까지 완성된 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된 안이 있으면 관계기관에다 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쪽 기관에서 검토해서 답변서, 의견서를 보내는 걸 며칠 안에 하라고요? 30일 안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 처리 기간이지 같이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만 30일이 한두 번 나왔고요. 네, 관청 내 문서 처리 의견 협의 기간은 뭐 별별 경우가 다 있어요. 4일, 5일, 7일, 10일, 14일, 15일, 20일, 30일, 60일 이런 동그라미들을 모았나. 아무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요 앞에서만 며칠이 있다고요? 30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X 하시고, 그러니까 방관 2번 심의 표시요. 심의.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도중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표시요.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중앙.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사가 도중관리계획 결정하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둘째 줄 끝부분에요.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도도시가 뭐예요? 도도시요? 전라도 사투리로 포도시는 아는데, 아니면 뭐 무슨, 그러니까 이게 깽해서 날아가는,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소설 주인공으로 도로시는 있잖아요. 뭐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요?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뒷발 깽 하면 날아가는 도로시는 있는데, 그러니까 도도시는 뭐래요? 도도시가 아니라 여기다 그냥 사선 하나 그으시죠. 시도가 몇 개가 있고요? 17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가 17개가 있고, 그래서 충남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전북 도시계획위원회, 경기 도시계획위원회, 세종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합니다. 아무튼 심의를 전문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다음에 보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X, 방관호 3번 협의 심의도 생략하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역시 다음에 보시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거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 쪽에 뭐 동그라미, 그 다음 쪽에 44쪽에 동그라미 3번 X 하시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쪽이요. 45쪽에 방관호 4번 고시열람. 예? 결정 고시한다.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고시 땡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표시요. 결정. 그다음에 고시 표시요. 고시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관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시군 공부에 다음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 그러니까 박스요.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란 취지, 위치, 그러니까 면적, 규모, 그 밖에 국토부령을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동그라미 뒤은 위치에 표시하시고요. 위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줄에 결정했으면 고시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건 좀 빠져 있고요. 안 써도 괜찮죠. 결정했으면 발표합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종시청 국토부 건물, 거기에, 그러니까 세종시에 국토부 건물 지하식당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누가 하냐고요. 충남도청 지하식당 게시판 붙여놓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첫째 줄에 관부에, 둘째 줄에 공부에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따로 표시할 건 없고요. 그것 갖고 꼬아서 시험 나오지는 않으니까, 어디다가 그것만 메모하시죠. 그러니까 관보요. 첫째 줄 관보, 그러니까 국가, 짝대기, 신문. 그러니까 둘째 줄 공보,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짝대기, 신문.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 지방이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걸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하식당 게시판에다 붙여놓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벼룩시장, 가로수에다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그 회사가 한 달 동안 쉬겠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보, 공보, 그러니까 무슨 뭐 신문 중에 중앙일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신문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신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보, 그다음에 지방이 발행하는 신문이 뭐 공보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쪽 그러니까 공식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다 얹어서 발표해야 사람들이 알 수가 있고 운수의 공식성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동그라미 4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46쪽에 양괄호 3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효과 방고 1번 효력 발생 동그라미 1번 보셨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하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니까 그 아래 박스도 같이 X인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지형도면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부터 해서요. 한솔동 100번지 쪽에 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4차로 내겠다. 뭐 이러저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뭐 그렇지만 4차로 그게 바뀌진 않았다고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발표를 한다고요. 자 그런데 관청에 있어서는 지도가 다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요. 도면 전산화 작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아직 전산화가 완료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종이도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종이도면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 발표하는데 그게 한솔동 그러니까 100번지 일대에 그러니까 4차로 도로를 내겠다라고 하는 수준으로밖에 발표가 안 돼요. 그래서 자세한 지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솔동 100번지 일대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로 한솔 100번지 일대 4차로 도로를 내겠다. 그러니까 99번지 땅 주인 할아버지 그러니까 도로에 어느 정도 잡혔는지 알아요? 몰라요?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냐고요? 99번지 땅 주인은 도로에 어느 정도 잡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이렇게 지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냅니다. 종이도면이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좀만 지돌리세요. 그러니까 지돌리세요. 그러고요. 아이고 기다리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라고 하는 지도가 나와야 그러니까 99번지 할아버지 내 땅 요만큼 도로로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지금 그러니까 저 위죠. 그러니까 위에서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셋째 줄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 시설 결정됐으면 거기다는 건축할 수 없다. 자주 말씀드렸죠. 건축할 수 없다는 효력은 그러니까 요거 갖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지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 지도를 네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지도가 나와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됐고요. 뭐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요. 그러니까 방과로 2번 그러니까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에서 방과로 2번 동그라미 1번 지형도면의 작성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지금 여기서도 사람은 초점 아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길게 밑줄이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바로 뭐라고요?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인 거죠. 이제 뭐 지도, 그러니까 지형도 공식 지도가 있고요. 거기에 지적 몇 번지가 써져 있어야 되고 거기다 도시군관리계획 선을 그어서 발표한다. 뭐 동그라미 2번, 3번, 동그라미 2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X. 그다음에 방과로 3번 기득권보 나중에 보시고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48쪽에 그러니까 네모 4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그러니까 방과로 1번 그러니까 대한민국 속단 몇 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죠. 따라서 몇 년마다 검토해야 되고요. 5년마다 검토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과로 1번 보면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수는 5년마다 표시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표시요.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넷째 줄에 특별시장 특 앞에다 X 하시고요. 그 네 줄 관계없고 박스 X.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양괄호 2번 X, 양괄호 3번 X입니다.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뭐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우리 동네 도로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뭐 할 수 있고요? 제한할 수 있고 자세한 지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추가되어 있는 거였죠.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니까 뭐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몰라요. 뭐 하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절차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용용, 그러니까 뭐 기계정, 지입, 얘네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나아지시겠죠. 다음 쪽 왔고요. 50쪽이요. 50쪽에 0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제1절 X 하시고요. 뭐 행정법 이론 요즘에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 올라가서 그 제일 윗줄이요. 챕터 03, 3장 제일 위에 제목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특징부터 쓰도록 하시죠. 두 줄인데요. 그 도관농자 때 보셨죠? 도관농자 때 보셨고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노란색으로 쓰죠. 빨간색 안 보니까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토지를 구분 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다 바늘 꽂아도 용도지역 이름은 정해져 있죠. 어디다 바늘 꽂아도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언제요? 필요할 때만 지정하죠.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습니다. 한 땅에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용도구역 역시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용도지구 지정된 땅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땅 용도구역 지정된 땅 극히 일부밖에 없다고요. 뭐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행위 제한을 보겠습니다만 용도구역은 여기는 개발 제한입니다. 개발하지 말라고요. 개발 제한, 개발하지 마라.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이에요. 북한산 중턱이요. 계룡산 중턱. 뭐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뭐 건물 지어요? 관청에서 문화센터 만들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관청도 손 못 대는 땅이 용도구역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주과는 전혀 다른 거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를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피자는 한두 번 드셔보셨잖아요. 애기들하고 같이요. 피자 있는 얘는 그 피자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도 할 수 있고요. 토핑 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설마 어디 피자를 시켰는데 밑에 빵도 없이 그냥 올리브 그 검은 거 이렇게 절여놓은 거예요. 그거 이렇게 주섬주섬 몇 개 구워놓은 거. 그 다음에 고기 조각 요만큼, 치즈 조각 한 2개, 양파 덩어리 이렇게 해서 온 적 있나요? 없죠. 뭐는 깔려 있고요. 피자빵, 도우는 깔려 있죠. 그리고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태평양 그런데 보면은 피자 이제 고향이 뭐 이탈리아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꼭 이탈리아도 아니고요. 그냥 밀가루 먹는 사람들은 다 그 빵이잖아요. 저 인도에서도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붙여서 구워서 먹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밀가루를 주식으로 밀가루를 먹는 나라에서는 밀가루 반죽해서 구워 먹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다 뭐 발라먹기도 하고 거기다 끼워 먹기도 하고 그건 기본이죠. 이태리가 원조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이태리 애들이 먼저 이제 상품화 시켜서 미국에 이제 들어와서 상품화 된 거죠. 이태리에서는 피자를 어떻게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 밀가루 빵에다가 도마도 소스예요. 도마도 이렇게 갈아 놓은 거예요. 그거 한 국자에서 쭉 깔고 그걸로 끝이죠. 그게 이제 이태리 피자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으로 가니까 이제 이거 얹고 저거 얹고 해서 그냥 이제 미국식 피자가 세계 피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냥 빵이 있다고요. 빵이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뭘 얹을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이죠. 더 얹을지 말지. 그거 없이 그냥 토마토 소스만 발라져 있으게 그게 정통 피자인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올리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뭐 버섯도 넣고 뭐 불고기도 넣고 김치찌개는 아닌가. 아무튼 뭐 이것저것 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 뭐는 정해져 있다고요? 용도지역은 정해져 있죠. 나머지들은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 보시면 2절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보면요. 네모 1번 용도지역의 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러니까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한, 표시요. 둘째 줄에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표시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표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먼저 50쪽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의 둘째 줄.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어요. 뭐 달라고요? 제한하려고요. 이런저런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도서관에 50쪽 제일 아랫줄이요. 제한요. 그러니까 제한하려고 땅바닥에다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저 강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기본 문장이 있고 그에 대한 설명하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고에 대해서 먼저 그 큰 그림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읽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앞부분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그 앞부분을 보시는 게 낫고 뒷부분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건 다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갔다고요. 도서관 방마다 이름 붙어 있죠. 뭐 달라고요? 제한하려고요. 열람실, 휴게실, 매점, 매점, 휴게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컵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줌마 아주머니 두 분이 그러니까 컵라면을 드시면서 쏙쏙쏙딱 막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화를 내십니다. 아니 도서관에서 컵라면을 먹고 도서관에서 속닥속닥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저씨 이상하시네. 왜 그러셔? 지금 이 방이 무슨 방인데요? 휴게실 매점이라고요. 휴게실 매점에서 컵라면 먹으면 안 되나요? 밥도 먹잖아요. 카레라이스 자주 나오고요. 백반도 있고요. 뭐 김치찌개도 있고 우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떡볶이도 요즘 도서관에서 팔고요. 휴게실 매점에서는 컵라면 드실 수 있죠. 휴게실이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잘못 봤나? 그러고 와서요. 아저씨가 컵라면 먹고 있습니다. 열람실에 와서 컵라면 먹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런 거라고요. 다 상식이라고요. 교실 방에다가 이름 붙여놨어요. 뭐 달라고요? 제한하려고요. 땅바닥에다 이름 붙여놨어요. 도관농자 이름 붙여놨어요. 뭐 달라고요? 제한하려고요. 다 무슨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 무슨 그런 규제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제를 하는 건데, 다음 쪽 와서요. 51쪽 제일 위에 서로 중복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중복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7번 보시죠. 아까 보셨던 그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그러니까 11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1년에 1000건이니까 A4용지 한 장 문서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A4용지 4000쪽 문서도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500쪽, 800쪽 책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A4용지 한 장도 있고 A4용지 4000쪽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서의 형태도 있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등등등 얘네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 포함되는 게 용도지역은 있죠. 그러면 세종시 꽃축제는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꽃축제는 지금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사항도 있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때 이런 절차를 거친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 절차를 신경 쓰는 거라고요.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정해진 절차를 거치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네모 2번,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구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 우선 도관농자는 앞에서 보셨었죠. 근데 여기는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10줄을 써야 되는데요. 10줄 쓸 자리가 마땅치는 않네요. 아무튼 51쪽에 그러니까 50쪽 그 제목 아래도 약간 빈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 3장 제1절 옆에요. 뭐 아무튼 마땅한 곳에다가 10줄입니다. 10줄을 쓰시죠. 10줄 쓰기 전에 아무튼 10줄을 쓰시죠. 용도지역 종류가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0줄이니까 9가지부터 쓰시죠. 그러니까 주, 상, 그러니까 공, 녹, 기, 생, 보, 농, 자 해서 9가지, 저 숫자까지 해서 10줄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주, 상, 공, 녹까지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해당하고요.
기생보는 그러니까 관리지역에 해당하고요. 뭐 농림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쓰시죠. 주상, 공록, 계생보, 농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6가지로 나누고, 그러니까 상업지역 4가지, 공업지역 3가지, 녹지지역 3가지 나누니까 도시지역이 16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계생보, 농자는 따로 더 구분하지 않으니까 5가지 합쳐서 전부 21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상, 공록, 계생보, 농자라고요. 10줄 말씀드렸었죠. 예,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범주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4가지는 이제 앞에서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뭐 이건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쓰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그러니까 51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용도지역 구분, 양보 1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 설명에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 미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에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모두 바글바글이요.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이 도시적이고 도감농자 이건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물론 무려 일주일이나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또 추워서 깡깡 얼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뭐 아무튼 그런 거고요. 다음 쪽에 52쪽 양과 2번 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 배치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중간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보라 3번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양보라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보면요. 자연환경 자연환경 그러니까 수자원,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보전과 수환자원 보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도관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냥 연필 하나로 그러니까 뭐 자를 그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찍찍 그으시거나 하시고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바초, 노주빨 예쁘게 하시는 건 동영상 복습 때. 그러니까 수업 때 저는 말도 빠른데다가 그러니까 뭐 이거 표시 저거 표시 그거 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먼저 4가지 도관농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이건 이제 지난주에 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뭐 바글바글이요? 그러니까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인 거죠. 그러니까 관리지역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뭐고요? 농림업의 진흥.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등등등 보전하자. 그거 돼 있죠. 도관농자가 있고, 그러니까 개발 땅이 뭐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중간 땅, 농자는 보전 땅이죠.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다시 이제 앞장 가셔서 51쪽, 그러니까 51쪽에 양과 1번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반과 1번 주거 표시요. 주거 지역 설명 표시할 거 없고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거주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그러니까 반괄호 2번 반괄호로 가야죠. 제일 아랫줄 반괄호 2번 상업 표시요. 상업 그러니까 지역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 증진 상업하기 좋게 만들어갈 땅. 다음 쪽 와서요. 표 아래 반괄호 3번 공업 표시요. 공업 지역 공업의 편익 증진 공업하기 좋게 만들어갈 땅. 반괄호 4번 녹지 표시요. 녹지 지역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물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끊어서 보시면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4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보는데 그러니까 인구 도시지역이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이잖아요. 그 많은 인구 편히 주무시자고 무슨 땅이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은 그냥 기술 형태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IT와 사물을 연결한다고요. 그래서 정보통신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그것과 자동차를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내 몸에 칩을 꽂아서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건물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그 전기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력량에 그러니까 그 전기에 연결시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4차 산업혁명인 거고 산업 분류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개론에서도 나오고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산업 분류가 있고 전체 산업 분류 속에서 공인,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은 그러니까 3차 산업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뭐 그 결혼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누는 겁니다. 1차 산업이 농업, 임업 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요. 2차 산업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죠. 3차 산업, 그러니까 그걸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1차 산업이요, 2차 산업이요, 3차 산업이요? 3차 산업이 되겠죠. 2차 산업,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죠. 물건 만들 땅, 뭐가 있고요? 공업지역. 3차 산업, 물건 사고 팔아야죠. 상업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 인구산업 바글바글이니까 그러니까 주상공,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만 꽉 차 있으면 도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싹 죽어버리겠죠. 숨쉬고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도 있어야 되고요. 녹지지역도 있어야 되죠. 이 소중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학원에서 10시부터 2시까지 가둬놓고 그러니까 잡아놓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칠판이 그래도 무슨 색깔이니까 녹색이니까 그래도 숨쉬고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실도 다 빨간색에다가 칠판도 빨간색이고 저도 빨간은 있고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어순에서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글바글 콘크리트 지역에 그래도 뭐라도 조금 있어야 된다고요. 녹지 지역이라도 조금 있어야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좀 눈이라도 시원해지고 하는 거죠. 소시지역에 4가지 주상공록이 있고 주상공록 4글자면 됐지 뭐 이름 더 설명할 거 없는 거죠. 근데 관리지역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먼저 설명드리고 가죠. 그러니까 도관농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관농자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개발땅, 농자는 보전땅, 관리지역은 중간땅이죠. 관리지역은 중간땅이니까 관리지역은 뭐의 중간땅이에요? 도농자의 중간땅이라고요. 4가지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 관리지역은 중간땅, 뭐의 중간땅이요? 도농자의 중간땅이라고요. 도농자, 중간땅이니까 관리지역은 당연히 3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뭐 비슷한 관리지역이요.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도농자, 중간땅이니까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3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관농자, 도농자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땅바닥을 첫 땅 뭐요? 첫 땅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첫 땅바닥은 뭔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편하게 이름을 뭐라고 한 거라고요? 계생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되는 거고요.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이제 책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52쪽 아래 양과 2번 관리지역이 있고 표가 2칸이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앞에다가 그러니까 도비스 쓰시고요. 도시지역 비슷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앞에다가 농비스 쓰시고요. 농림지역 비슷한 땅입니다. 보전관리 앞에다가 자비스 쓰시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도 그러하고 주제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시면 그러니까 표 첫째 줄 그러니까 계획관리 표죠. 제목에 이름의 계획관리. 그러니까 설명이요.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 표죠. 계획. 이거 체계적인 관리 표죠. 관리가 필요한 지역 표죠. 지역. 지금 표시한 거 읽으면 뭐였어요? 계획 관리 지역이 이름이 뭐래요?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요. 틀리실래요? 한 번은 틀려야죠. 모의고사 1등하면 밥 사기. 그때는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빼고는 뭐 그러니까 틀려야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계획 관리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요. 처음 시작하는 문제 표시할 필요도 없고요. 어느 쪽으로 편입이 예상된다고요? 도시적으로 편입 예상된다고요. 좀 놔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잖아. 뭐로 바뀔 땅이라고요? 도시적으로 바뀔 땅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 표시요. 생산관리.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표시요. 농림지역. 그렇지않아요. 관리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곤란한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줄을 잘못 읽어갖고 아 얘는 농림지역 되기 곤란한데요? 그러면 곤란해요. 가평군을 들어보겠습니다. 가평군에 시외버스 터미널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있는 자리는 뭘 거고요? 도시지역이죠. 경기도의 가평군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가세요. 그러니까 집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있고 상가도 있으면 뭘 거예요? 4가지 중에서 도시지역이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으면 네 가지 도관 농자 중에서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뭐로 하는 게 낫겠고요? 농림지역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땅만 놓고 보면 농사 짓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요? 농림지역 하는 게 딱 맞습니다. 이 땅만 놓고 보면 여기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고 얘만 보면 그런데 지금 특광시군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시 전체에서는 우리 군 전체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관통만 하는 게 아니죠. 다 보는데 지금 옆이 뭐라고요? 도시적이라고요. 도관농자가 흐름이 있는데 도시적 바로 옆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바로 옆에 도시적. 그러니까 너무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어디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화장도요. 그러니까 그런 가수 아시나요? 옛날에 키메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분들 색조 화장을 하시는데 얼굴에다 여기다 빨간 띠, 파란 띠, 노란 띠 이렇게 막 띠를 구우면서 그러니까 화장을 하시나요? 무슨 뭐 인디안 추장 딸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화장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번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텔 할 때도요. 그러니까 미술 시간에 파스텔 칠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색깔이 좀 부드럽게 번지게 하는 거죠. 무지개 색깔이요. 무지개 색깔. 그게 무지개. 그러니까 빨주노 초파남보 보나파초도 주빨 14가지가 있는데 무지개 딱 선이 그어져 있나요?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색깔이 다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는 빨주노 초파남보, 유럽에는 몰라요. 내가 영국말은 몰라서요. 그러니까 프랑스말 몰라서요. 걔네들은 무지개 색깔을 5가지로 구분을 해요. 우리는 7가지로 구분하는 거고요. 7가지로 구분하든 5가지로 구분을 하든 색깔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지 딱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색깔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뭐 그라데이션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막 그렇습니다. 뭐 포토샵 파워포인트 할 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옆이면 무슨 땅인 게 낫겠어요? 관리지역인 게 낫겠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 있고 이쪽은 건물이 작아요. 관리지역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무슨 지역이요?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건물이 더 커요. 그러면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도시지역 바로 옆에 농림지역, 농림지역 바로 옆에 도시지역. 너무 변화가 크다고요. 그래서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아요.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데 눈치학상 주변을 보니까 짜웃 주변을 보니까 주변이 뭐여서요? 도시지역이어서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 사이에 있는 땅은 당연히 뭐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관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만 관리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농림지역 똑같고 주제 내용 농림지역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비상 관리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생산관리지역 설명에 쳐줘주래요. 농업, 임업 등을 하는 곳입니다. 농업, 임업을 하면 4가지 도관농자 중에서 뭐에 딱 비슷한데요. 농업, 임업을 하면 4가지 중에서는 뭐에 비슷한 땅이라고요? 농림지역과 비슷한 땅, 농림지역과 똑같은 땅인데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농림지역 하기가 뻘쭘하니까 이름만 뭐로 했다고요? 관리, 생산관리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전관리, 표시요. 보전관리 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독점환보, 생태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뭐 선거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한 땅이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비슷한 땅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역시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잖아요. 관리,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곤란한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도관농자, 그러니까 이걸로 아시겠죠? 도관농자. 세 글자는 뭐고요? 뭐의 중간 땅이에요? 도농자, 개생보. 도관농자, 도농자, 개생보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땅 9가지요. 주상공농, 개생보, 농자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이제 21가지로 가는데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51쪽에. 방과로 1번. 주거지역을 6가지로 나눕니다. 메모하시는 건, 동영상 복습 때요. 수업 때는 연필 한 자루 찍찍 선만 그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쓰시고 메모하고 하시는 건 다 동영상 때요. 수업 때는 표시만 하면 됩니다. 연필로 찍찍. 다시 앞으로 가세요. 51쪽에 방과 1번 주거지역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전용 표시요. 전용 주거지역 51쪽이요. 전용 주거지역 땡땡 양호 표시요. 양호 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 표시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설명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표시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양호하지가 않았습니다. 제 태도가.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일반 표시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땡땡 편리 표시요. 편리 안주환경 조성. 제일종 표시요.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표시요. 저층 주택 괄호 있는 4층이야 표시요. 4층이야. 그러니까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2종 표시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 표시요.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제3종 표시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표시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동그라미 3번에 준 표시요. 준 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 표시요.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6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먼저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 주거가 있죠.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 동그라미 1번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환경이요? 양호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일반은 어떤 주거환경이요? 편리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일반은 편리. 그러니까 전용에 몇 종이 있고요? 1, 2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에 뭐가 있고요? 1, 2, 3이 있죠. 칠판요. 15글자만 소리내시면 됩니다.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1, 2, 1, 2, 3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먼저 하고 따라하시죠. 전일준. 여기는 양호한, 편리한. 그러니까 전양호, 일편리. 혀를 빨리 푸셔야 돼요. 혀로 공부하시는 게 혀를 빨리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 1, 2, 3준. 네, 끝났습니다. 다음 쪽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죠. 뭐 그냥 이것만 했으면 끝났어요. 뭐 더 이상 틀릴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외울 것도 없고요. 그런 겁니다. 먼저요. 준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한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준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쓰셔도 좋고 제가 뭐 그러니까 따로 아까는 요거는 쓰시자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는 지금 쓰시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냥 책에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고요. 안 써도 되고 쓰셔도 괜찮고. 근데 이거 쓰시라고 이 설명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요. 꼭 여러분이 쓰셔야 될 것은 제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기다리고 다 쓸 때까지 기다리고 가는지만 뭐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거니까 소리만 내시면 되니까요. 먼저 준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준 우승은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준 우승은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승 따로 있죠. 그러니까 준우승은 1등에 가까워요? 꼴등에 가까워요? 1등에 가까운 거죠. 2등이죠. 준우승. 우승은 아니지만 우승에 가깝다. 그러니까 요 아래 뭐 그 자동차 판매점 있죠. 준중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준중형. 그러니까 중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형이 아닌데 소형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티코보다는 크다고요. 아반떼, 아방이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소나 타야 그래도 중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가 안 타는 아방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인데 그래도 팅코보다는 크다. 준중형은 세법 얘기도 아니고 공식 용어도 아니고 그냥 영어맨들이 만들어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준우승은 우승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다른 걸로는 지금 여기서는 준주거가 있죠. 아까 관리지역도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준주거. 뭐가 중심인데 주거가 중심인데 다른 것들을 좀 붙일 수 있다라고 해서 준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공업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주거가 공업이 중심인데 다른 것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양호 일편리입니다. 전양호 일편리. 그러니까 이거는 온 나라 루이스 찍어봐야 아는 거죠. 또 아니면 그러니까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였고요? 시댁이 결정하는 거였죠. 시도사, 도도시장이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그러니까 세종시장 대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초기는 전용 주거지역, 눈으로 보고 초기는 일반 주거지역 큰일 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관청에서 정했어요. 쟤네들 나름대로 정한 거라고요. 마음대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살기도 좋고 편리하기도 한 지역은 몰라요. 온 나라 루이스 찍어봐야 아는 거지. 눈으로 보고 무슨 지역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세종시장 되서나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양호하기도 편하게 하기도 한데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정할까? 그건 세종시장이 고민하면 되고 우리는 6글자 보면 되고요. 전양호 일편리입니다. 전양호 일편리인 거고요. 혀로 하시는 거라고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전양호 일편리. 그러니까 수리마리 그러면 누가 안 나타나요? 그 애기가 빈다고요. 애기가 뭐 이렇게 하면서요. 야 수리마리 그거 하고요.
야, 수리, 마수리.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도 없는 거죠. 전향 일필이라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거고요. 아브라카다브라인지 카다브라 아다브라인지 뭐 그거 무슨 관계냐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1, 2 여기서 외울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집 두 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주택법, 그래서 공법 5바퀴, 10바퀴 도면 되는 거고 여기서 외우는 거 아니고요. 뭐 1, 2, 3이 있습니다. 1, 2, 3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등, 2등, 3등은 아닌 것 같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요? 오늘 뭐 미스 코리아 뽑는 날 같으면 1, 2, 3이 뭐고요? 신선미, 4, 5, 6은 뭐고요? 정숙현. 근데 수영복들은 갖고 오셨대요. 미스 코리아는 알 모양입니다. 그러면 해물탕집 가면 대자, 중자, 소자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집 너 어디 살아? 난 대자, 너는 소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들었습니다. 상중하. 너 어디 살아? 나는 상층, 나는 하층. 그것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저중고밖에 없죠. 또 뭐 그러니까 애기들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때때마다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하는 놀이가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또 5학년, 6학년 되면 하는 놀이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옛날 노래고 요즘에는 그런 노래 애기들도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옛날 어르신들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여성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할 때만 같이 들어봤습니다.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3층 위에 옥상, 옥상 위에 태극기가 바람에 그런 노래 안 들어보셨나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테고 좀 씩 웃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여성분들은 금시초문인가요? 뭐 그런 거 있다고요. 뭐 아가야 나오너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1층에 2층, 2층에 3층이라고요. 1층에 2층, 2층에 3층이라고요. 뭐고요? 저층, 중층, 고층인 거죠. 저중고입니다. 1, 2, 1, 2, 3준만 하면 됐고요. 뭐 요거 붙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일준, 전향후, 1, 2, 1, 2, 3준만 소리 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세요. 51쪽에 방과 1번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일반 주거지역 그 중에 제1종 저층이 몇 층 이하라고요? 4층 이하인 거죠. 쓰실 거 아니고요. 나중에 건축법, 주택법 아파트 정의가 집이 5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이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물을 4층까지밖에 못 짓죠. 그러니까 뭘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거지역. 자, 전일준, 전향후, 일필리 1, 2, 3준이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준, 전향후, 일필리 1, 2, 3준만 몇 번 소리 내시면 되고 소리 내서 넘어갈 문제도 있고 신경 써서 외워야 될 것도 있는데 외울 건 없습니다. 방과 2번 상업지역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2쪽 제일 위에 표 앞에다가 네 글자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근, 유, 일, 중 쓰시고요. 그러니까 근, 유, 일, 중입니다. 국토부 내부 문서는 다 근, 유, 일, 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거꾸로 써놨어요? 두 가지 때문에요. 법 만드는 애들이 다 발부터 태어났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어지간한 서민들은 머리부터 태어나는데 얘네들은 다 발부터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쟤네들 거꾸로 태어났다고요. 나는 거꾸로 태어났다. 거꾸리다. 그래서 거꾸로 써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거꾸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 유, 일, 중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제 써진 순서대로 표시를 하시면 첫째 줄에 중심 표시요. 중심. 그러니까 도심, 부도심 표시요. 도심, 부도심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 아랫줄 둘째 줄 일반 표시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표시요.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 아랫줄 유통 표시요. 유통 상업지역은 도시내 지역 간 유통 표시요. 유통 기능의 증진. 아랫줄 근린 표시요.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표시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근유 일중 근린은 뭐고요? 근린. 그러니까 뭐 근린은 근린이면 된 거죠. 설명 중에 근린이 있으면 무슨 상업지역이고요? 근린 상업지역이고 이름이 근린 상업지역이면 설명 중에 뭐가 나와야 되고요? 근린이 나와야 돼. 아니, 잉크는 표시하지도 마시고 잉크는 읽지도 마시고요. 잉크는 우리 시험이 아닌 거죠. 근린은 근린, 유통은 유통, 일반은 일반. 네, 중심, 도심, 부도심. 그거 조금 신경 쓰지 마. 그냥 심심심 하면 됐죠.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입니다.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첫 땅은 무슨 지역이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다 찍어봐야 되는 거죠. 그거 찍어보시라고 온 나라 루이스 800억 들여서 다 뿌려놨잖아요. 그래서 찍어봐야 아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땅값 비싼 곳이 저 뭐 강남역입니다. 뭐 강남역에 그러니까 뉴욕제과요.
뭐 강남역 그 사거리에 뭐 뉴욕제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제과 2년 전에 한 평당 5억씩 팔렸대요.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강남역 주변 서울에서 제일 바글바글이고 제일 땅값도 비싼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중심 상업지일까요? 일반 상업지일까요? 찍어봐야 알아요. 찍어봐야 안다고요. 찍어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땅값 제일 비싼 상업지이니까 중심 상업지가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찍어보시라고요. 찍어봐야 되는 거고 알 수는 없다고요. 거기는 중심 상업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방구라 3번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있는데 뭐 시간 됐으니까 잠깐 쉬고 가도록 하시죠. 예, 잠깐 쉬겠습니다.